지금 방송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상당히 밤이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정신이 상당히 고립되고 있죠. 그래서 피폐지기가 쉬우니까 몸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점 좀 부탁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 음모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음모론은 거짓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있겠습니까? 사실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음모론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이 치부가 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로 판명이 났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듣기에도 허황되고 황당한 음모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무조건 거짓이다 라는 프레임을 저들이 항상 씌우고 있고요. 이러한 지저분한 사실들을 음모론이라는 저러한 이유로 언제든지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모론 속에서도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방송에서 사실로 판명이 난 음모론의 예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레일리아 과학 영웅인 프랭크 맥팔레이 버넷경은 지난 47년 이 비밀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작물 전염병 확산을 그 목표로 생물 및 화학 무기를 개발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이가 이렇게 권고를 했던 이유는 인구 과밀의 아시아 국가들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호주와 같은 온대 지역을 제외한 열대 지역에서만 확산될 수 있는 농작물을 바로 생화학무기를 살포해서 파괴하면서 열등한 아시아 인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맥팔레인 박사는 록펠러 재단의 현대생명공학 및 유전자공학의 기초적 기반을 세우는 데 크게 일조를 했던 인물이고요. 면역 및 유전자 복제 이론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1960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뒤늦게 맥팔레인 버넷의 아시아 학살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요, 맥팔레인 경의 아시아 인종차별 학살의 주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일 뿐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급 비밀문서로 지금껏 분류돼 정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왔던 이 맥팔레인 경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외교통상부가 정부의 대외 관계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비밀 해제를 거부해 오다가 미 정부 내부자의 양심 고백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되게 됩니다. 버넷경의 음모론만으로 이것이 은밀히 전해오던 생화학 무기는 동남아시아 인구 축소를 실제로 진행하려는 그러한 보고서였고, 이러한 미국은 이러한 보고서를 폐기하지도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미 정부도 몬산토와 바이에를 통해 베트남 고엽제 사건 이후 열대작물을 고사시키는 생화학무기 개발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증 자료의 불충분이라는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고, 현재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항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충격적으로 다가온 두 번째 음모론은 미국 과학자들이 고아와 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약물을 실험했다라는 이러한 음모론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IT의 보트피플 중 그 일부가 에이즈 약물 시험에 이용이 되었고요. 최근 미국에서 이 실험 대상자들조차도 모르는 사이 실험이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런 비자발적인 인간 대상 실험이 들키지 않고 조용히 행해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시험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스물스물 확산이 되자 CDC는 이러한 사실이 음모론에 의해 왜곡된 것이고 자신들은 불법적 핵이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이미 도론과 리엄 셰프 등의 탐사 보도 기자들과 인간 대상 연구 보호 동맹이 최초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뉴욕의 고아원들이 미 정부와 함께 원생들을 바로 에이즈 약물 시험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진실을 용감하게 밝힌 이 두 기자들의 내용 중 하나를 발췌해보자면, 2002년에 HIV 양성인 아이들을 돌보는 뉴욕시의 일부 위탁 가정들이
아이들을 실험에 이용하도록 허용을 했고요. 이 아이들 다수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탁 가정에서 보호자나 친척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고, 일방적으로 아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아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자 연구원들이 배에 강제로 구멍을 뚫어서 약물을 몸에 직접 주입하기도 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들이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미국 당국에 의해서 보고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네. 아무리 내가 진짜 읽어나가도 이거 인간이 할 짓거리야 이게? 확 새끼들 그냥 쌔바닥으로 뽑아가지고 신발 밑창으로 그냥 깔아버릴라 그냥. 응? 요즘 젓갈 담다고 재료 찾고 다니는데 니들 그냥 배돼지로 젓갈 한번 담가봐? 새끼들이 그냥 척추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테트리스를 해버릴라. 어쨌든 이들이 이 약물 실험했던 건 HIV 약물 독성을 테스트하는 이런 실험이었는데요. 4살부터 22살까지 에이즈 환자 치료용 7가지 약물을 바로 안전성과 효과를 테스트한다는 명목하에서 실시를 했는데 4살짜리 쓰레기 새끼들아. 응? 그리고 대다수가 강제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실험을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기업이 다름 아닌 록펠러였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스물스물 튀어나오자 WHO는요, 미국 당국의 모든 동의를 거친 불법성이 전혀 없는 약물 실험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니 새끼들한테 그렇게 해도 주장이 아무런 불법적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겠냐? 이 개이 인간만도 못한 말종 쓰레기 새끼들아. 어?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딴 짓을 했는데. 그리고 환자에게 자세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 동의도 얻지 않았고, 어쨌든 이것은 실제로 법적으로나 윤리 강령적으로나 그냥 다 쓰레기 실험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실험이 최초 법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이거는 내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 새끼 찔러 죽였어, 그러니까 죄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짓거리의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죄로 판명이 나게 됐고, 1993년 관타나모만에서 강제 수용이 됐던 HI 양성의 IT 난민들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미국 당국 승인 하에서 제약사들이 전혀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이런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시험 약물을, 물론 이것도 아무런 동의 없이 강제로 주입을 했고요. IT 여성들을 통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에이즈 약물에 의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저 지랄 같은 인과관계라는 말이 또 쳐나오는데, 저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그냥 혓바닥을 팔자 매듭으로 꽈가지고 그걸로 널뛰기를 한 다음에 걔한테 던져줘도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저 백신 실험에도 이것이 암암리의 인체 실험으로 진행을 했는데, 1995년에는 GSK가 최소 4차례에 걸쳐서 미국 뉴욕 소재의 고아 구호센터인 인카네이션으로부터 히스패닉과 흑인, 유색 인종 아이들만을 공급받아가지고 각종 약물에 대한 내성 실험을 실제로 실시했고요. 록펠러 우생학 지침에 따라서 유색 인종들로만 철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백신의 무독성 실험은요, 컬럼비아 대학의 메디컬 센터 의료진이 주도를 했고, GSK는 그 뒤에서 재정적인 후원만 해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실험 대상자들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4살짜리, 이 4살짜리한테 7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를 하고요, 6개월짜리 영아에게 적정량의 2배 이르는 홍역 백신을 주입하는 이러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SK 저 씨부렁 새끼랑 록펠러, 얘들 둘이가 에이즈 치료약인 AZT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투약 실험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생후 3개월 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 실험에는 비아그라로 유명한 미국의 화이자가 후원을 했어요. 야, 진짜 나도 읽다 어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음모론이라는 게 진짜 생각 이상이야, 생각 이상. 충격적이다. 어? 이거 당연히 누가 듣더라도 이거 진짜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지. 어떻게 3개월 된 영화를 약물 실험을 하고 4살짜리한테 7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수가 있냐고.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진짜 얼처구니가 없다. 어?
인간이 아니야 이 새끼들. 진짜 파충류맨들이야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 같은 백신 실험도 결국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동의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 결국 탐사보도 두 기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발각이 되자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짓 기자다라는 공영 언론의 공격과 더불어 날조된 음모론이었다라는 쪽으로 이 두 기자를 일방적으로 해임 조치를 했지만, 최근 내부자 양심 고백으로 이러한 해당 자료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자 미국 당국과 WHO 그리고 CDC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혀 표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현재까지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서 사실로 판명이 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려 30번 이상의 거짓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의 불씨를 일으켰다라는 이러한 음모론입니다. 이라크 전쟁 촉발 전 부시 행정부는요, 9.11 테러의 주범이랄 수 있는 아타가이크라는 이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과 후세인이 서로 회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이런 회동이 있었다라는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부시 정부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1992년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2003년까지 찰라비가 이끄는 INC에 무려 1억 달러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이 중단된 이 돈들은요, 이라크 망명자들이 미국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도록 유인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합리화할 명분을 꾸준히 쌓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이라크 핵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한스 블릭스 유엔 이라크 무기 사찰 단장도 백악관의 각종 주장을 반박했으나 여전히 무시된 채 부시 정부는 언론에 그들을 이라크의 스파이라는 기사를 쓰도록 유도를 했고, 이 해당 기사를 본 미국 시민들은 그 두 사람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부시 정부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서 영국 정부와 함께 2002년 9월에 발표한 이라크 정보 문건에서 후세인이 전쟁 시작 후 45분 이내에 그들이 준비한 대량 살상 무기를 언제든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는데,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정보는 후세인의 반대파인 이아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가 지명한 아무런 근거 없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영국 BBC 방송국의 국방 전문 기자 길리건은 영국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능력을 과장했다라는 이러한 보도를 했다가 갑자기 해고된 화를 겪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보도가 점점 진실로 밝혀지게 되자 그가 주장했던 이 관련된 기사들을 BBC는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를 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정보를 고의로 부풀렸다라는 정보를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던 데이비드 켈리의 양심 고백으로 BBC의 길리건 기자에게 이것을 제보했다가 의회 청문회에 그가 출석하게 됐고, 이러한 조사와 사생활 감시를 아주 심각하게 받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그가 자살을 하게 되지만,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상하게 이것을 자살로 급하게 종결 처리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서 발견된 이동식 생물무기 실험이 바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한 유력한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블릭스 단장은 이 실험이 사용된 증거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라크 핵 과학자 함디 슈크이르 우바이디 가자텍의 정원에 묻어 놓았던 이 핵 프로그램의 관련 문건도 함께 발견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건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젠 핵이 아닌 이라크가 치명적인 VX 가스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또다시 미국 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이라크에는 현재까지도 단 1mg의 VX 가스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자면 미국인 다수는 아직도 이 9.11 테러의 후세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그 중에서 특히 체니 부통령만이 줄기차게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현재 견지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는 양국 정보당국의 암호명인 커브볼로 불리우던 이라크 망명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인 것으로 모두 밝혀지게 됐고, 이 같은 거짓말의 증거를 빌미로 이라크 전쟁을 미국과 영국은 강제로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라크 전쟁은 온통 스파이들의 거짓 정보와 명분으로 이라크의 석유 자원과 후세인의 오일 달러 거래 배신으로 일어난 그러한 전쟁이었던 셈이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공식 문서가 공개되었음에도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그저 단순한 음모론이다 라는 입장으로 현재도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제로 밝혀진 음모론 중 이 MK 울트라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953년 CIA는 고문과 세뇌의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밀 계획에 은밀히 착수하게 됩니다. MK 울트라 계획은요, CIA 과학기술본부가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와 극비리에 실시하고 있던 그러한 세뇌 실험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피실험자 대량에 바로 LSD가 주어졌고요, 뇌 기능이 제어당했습니다. 이 계획을 폭로하려고 해도 아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정해지기 시작을 했고, 1976년에 포드 대통령이 이 계획의 실험을 강제로 금지시켰습니다. MK 울트라 계획은 미국과 캐나다 국가에서 1950년대 초반부터 적어도 1960년대 말까지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73년에 CIA 장관 리처드 헬름이 관련 문서의 폐기를 명령했지만 이것이 모두 폐기되지 않고 간신히 몇 장의 문서가 남아서 1975년에 미국의 양심 고백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가볍게 치부됐고 정부에서도 음모론으로만 치부했던 사실이 실제로 밝혀지게 되자,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것은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타스키키 매독 실험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던 음모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악명 높은 끔찍한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 실험이 금지될 때까지 무려 40년간 비밀리에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32년에 대공황 시대부터 1972년까지 빈곤층과 흑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종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 게 아니라 매독균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치료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연구를 위한 인체 실험으로 이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침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이것을 사과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음모론으로 성면에 의한 건강 피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성면은 4,000년 전부터 채굴이 되고 있었지만 대규모 채굴이 시작된 것은 건설 업체 건축용 단열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19세기가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20세기 초에 성면이 심각한 호흡 질환이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지만 기업과 그의 관공서들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침묵하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60년에 이러한 암에 대한 원인이 꾸준히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일 뿐이다 라고 정부와 기업들은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이러한 이 안 좋은 이러한 정보들이 완전히 노출되어서 이것이 기정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한 이유는 음모론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 현재 세뇌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든지 백신에 대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밝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 더 이러한 양심 고백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시대가 상당히 저들에 의한 힘에 의해서, 엘리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밥이 깊었는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개가 계속 밖에서 짖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오늘 방송은 급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